그야말로 독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의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독서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본론으로 시작을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북 큐레이션의 기획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의식의 개선입니다. 의식의 개선. 사실 가장 중요한 단계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기술의 습득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 삶에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실행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 단계별로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되는지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1단계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도서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가장 어려운 책들이고 분량도 방대하죠. 지겹도록 강조하는 그 과거와의 작별은 늘 힘들다. 어릴 때부터 당연시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타인 의존성, 그리고 세뇌 교육, 따라 배우기, 주입식 교육들, 노예 도덕으로 덮여진 우리 의식을 먼저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껏 옳다라고 인지되었던 사고와 좋음과 나쁨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여진 사물에 대한 통찰이 비틀어져야 혁신이 시작되는 거죠. 혁신은 빠른 나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가 짧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길어질수록 지금껏 옳다라고 믿어왔던 사물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비틀어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거든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정량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혁신이 가능한 터닝포인트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혼인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껏 달려왔던 행로를 변환하는 것에 부작용이 크게 작용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주변인들을 관찰한 결과고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에서 노예도덕과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니체는 신이라는 로마인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가공의 개념을 창조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강자와 약자를 반전시켜서 심리적 복수를 꾀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는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열등감을 노력이나 도전으로 해소하지 않으려 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원천인 강한 타자를 부정하는 가치관을 끌어내서 자신을 긍정하려 한 사고관이죠. 오늘날의 말로 설명하자면 정신승리 같은 거예요. 이런 상태로 르상티망을 계속 해소한다고 해도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르상티망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 판단에 자신의 판단을 예속 또는 종속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무언가 원할 때 그 욕구가 진짜 자신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불러일으킨 르상티망에 의해 동기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냉철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니체는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기준에 복종하는 일의 위험성을 지적하는데요. 큐레이터는 니체의 사상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습득과 내 삶의 반영 과정으로 넘어가기까지 노예도덕과 르상티망에 관한 한 니체의 사상에는 깊은 감동과 영감을 받고 도덕성에 관한 내적 갈등에 대한 의문을 확신을 주는 주제라고 여겨지거든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해보면 니체에 의하면 르상티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용기와 행동으로 사태를 호전시키려고 들지 않고 르상티망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된 가치 기준을 뒤바꾸거나 정반대의 가치 판단을 주장해서 르상티망을 해소하려고 하죠. 미국의 사회학자 리언 페스팅어가 주장한 인지부조화 이론하고 더불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니체는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들었죠. 기독교를 존나 깐 사람이 니체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은 줄곧 빈곤에 허덕였고 부와 권력을 가진 로마인 지배자를 선망하면서도 증오했죠. 하지만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로마인보다 우위에 서기도 어려웠던 그들의 복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 로마인은 풍요로운데 우리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쪽이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신에게 미움받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갈 수 없다라는 족같은 논리를 내세운 거죠. 르상티망을 가진 사람은 르상티망에 기인한 가치 판단의 역전을 제시하는 언론 등에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설파한 성서, 노동자는 자본가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공산당 선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컨텐츠인데, 현대 사회 통념을 비춰봤을 때 부, 강자, 말하자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나쁜 것, 반대로 빈곤과 약자는 좋은 것 또는 착한 것,
이런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내 철학과 견해를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도덕에 관해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 니체의 안티크리스트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도서입니다. 1800년도에 당시 200~30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니체는 그렇게 인정받았던 철학자는 아니에요. 굉장히 빈곤하게 살았고 뭐 결혼도 못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니체의 철학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부를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너무 신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부를 경멸하기 때문인데요. 베이컨 수상록의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소리죠. 우리는 왜? 라는 질문과 어떻게, what? 이라는 질문과 how?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야 할 것이며, 르상티망에 기인한 가치 판단의 역전을 제시하는 언론 등의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없이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의식만 개선될 수 있다면 나머지 과정들은 의외로 쉽게 풀어나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식의 개선 단계를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넣은 거거든요. 전체 과정의 90%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의식이 안 바뀌면 뒷단의 기술의 습득이나 내 삶에 반영하는 거,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의식 개선의 과정이 본질의 개선이라는 뜻이죠. 기술 습득과 삶의 반영으로 넘어가면은 어느 순간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종착역에 도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의식 개선 단계의 목표는 종착역으로 가는 단계까지의 내적 갈등에 대한 명쾌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고, 내가 가는 방향성의 불확실성에 대한 혼란을 정리해주고 믿음을 주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라고 생각하는 에릭 프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릭 프롬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유에 관하여 아주 깊게 들여다본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세기에 걸쳐서 군주나 성직자, 봉건영주, 산업계 거물들, 부모들은 복종이 미덕이고 불복종은 악덕이라고 주장해왔죠.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권력자에게 감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인간의 영적 발달이 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스스로의 이성과 신념에 복종하는 것, 자율적 복종이죠. 이 자율적 복종은 굴종의 행위가 아니라 의지를 밝히고 확인하는 행위다. 어떤 사람이나 제도 혹은 권력에 복종하는 것, 이게 타율적 복종은 굴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당 내용에서 덧붙여 참고할 수 있는 작품, 정말 위대한 소설이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책으로 보셔도 더 좋고요. 본 큐레이터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소설, 영화 중 한국 고전 작품인데 단연코 작품성에서 최고의 점수를 매기고 싶은 위대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문열 소설작이죠. 1987년도 작인데 홍경인 씨 주연으로 영화로도 제작된,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서 전학 온 이제 한병태 어린이가 처음에는 학교 급장인 음석대한테 이제 저항을 하다가 어떻게 그게 굴종하게 됐는지를,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영화인데요. 왜 사디스트였던 인간이 왜 매저키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극중 한병태는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고 급장에게 굴복했을 때 그 결과물은 생각보다 달콤했다. 정말 달콤했다라고 독백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한병태 어린이에게 매저키즘은 굴욕적 복종이 아니라 감미로운 책임 회피였고 포근한 안주였던 것이죠. 한병태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선택해서 권력에 굴복하여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자유를 포기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만약 극중의 한병태 어린이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는 과연 진짜 끝까지 자유를 찾아서 음석대에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에 쉽사리 답을 못 내렸거든요. 과연 제도권에서 합의된 권력에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을까? 정말 쉽사리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러면 왜 인간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선택해서 자신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강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존재를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유가 단지 두렵기 때문인가? 현대인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유는 통렬한 책임과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인데, 대중은 책임과 고독이라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선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유는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못한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고난도 함께 넘기는 거죠. 또는 복종을 통해서 내가 숭배하려고 하는 권력의 일부가 되고, 따라서 나 역시 강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거죠. 엄석대한테 예속됨으로써 나 또한 강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감정들. 이 불복종의 행위를 통해서 권력자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다운 삶을 창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직이는 불복종의 영향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불복종하는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냐, 문명의 종말이냐를 가를 모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식의 개선 단계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 교육에 관하여요. 교육. 이 교육 제도는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존 테일러 게토가 쓴 바보 만들기, 노예의 길,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느냐, 그리고 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 이런 책들인데, 존 테일러 게토는 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읽고, 물론 이런 책들 말고도 다른 책들을 또 참고를 많이 했지만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교육에 대해서 사고가 완전히 뒤틀린 좀 계기가 됐던 책들만 제가 골랐거든요. 본인이 지금까지 옳다라고 세뇌당했던 또는 사회통념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주제들에 대해서 지금껏 옳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의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던 책들인 거죠. 물론 이것은 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뭘 의미하느냐, XYZ라는 이론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한테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는 필요 없는 이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대한민국만의 이슈가 아니죠. 현대 교육은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본질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도서들이에요. 그리고 에일랜드의 아틀라스, 굉장히 위대한 소설입니다.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한 2년 전쯤에 이 책을 읽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붙잡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삼국지라든지 조정래 씨라든지 아주 위대한 작가들이 쓴 좋은 소설들도 많이 있지만, 이 아틀라스라는 소설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1800년도에 기득권층의 이상적인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 같은데, 소설 아틀라스는 진짜 단연일품으로 꼽는 위대한 작품이에요. 만약에 단 하나의 소설책만 읽을 수 있다면 망설임 없이 이 아틀라스를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이상적인 국가, 이념적 대립, 이런 것들 광범위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 지루하지도 않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설 중에 백미라고 저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영국의 록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대표곡 Another Brick in the Wall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뮤직비디오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시대의 교육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뮤직비디오의 내용과 가사의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대체 가능한 제조형 자동인형으로 살 것인가, 또는 대체 불가능한 휴머니스트로 다시 태어나 나다운 삶을 창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밀도 있는 고찰을 해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거든요. 1단계 의식의 개선 단계에서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2단계는 기술의 습득 단계죠. 의식이 개선됐다면 이제는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노예 도덕이 옳고 주인 도덕이 그르다, 또는 노예 도덕이 그르고 주인 도덕이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 혁신이 필요하다면 지금껏 가져왔던 의식도 비틀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죠. 혁신은 새로운 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독이라는 말을 많이 접해왔을 것이에요. 여러 종류의 책을 다양하게 읽는 것? 그게 다독인가요? 또는 한두 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반복하여 읽는 것이 다독인가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의미있게 다독을 해석하는 방법은 후자입니다. 잡서 100권의 다독보다 양서 1권의 100회독이 더 유의미하다는 뜻이죠. 2단계 기술의 습득 단계에서 큐레이터의 책장은 다소 헐빈해 보이죠. 하지만 다회독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본인이 두고두고 읽는 책들이에요. 펼칠 때마다 느껴지는 가르침과 작가의 의도가 달리 해석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떻게 내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힌트를 제시하는 책들입니다.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내 길을 어떻게 나답게 편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스가 필요한데요. 로버트 키요사키와 MJ 드마코가 다양한 반찬을 내놓을 것입니다. 나만의 요리로 편집해볼 시간입니다. 사실 로버트 키요사키나 MJ 드마코는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책 팔아서 돈 벌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책 안 읽는 게 낫습니다. 2단계 기술의 습득 단계에서는 정말 반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반찬들을 어떻게 소화할 건지, 나한테 맞는 반찬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소화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30접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반찬 딱 한두 가지 정도만 잘 캐치를 하고 내 삶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만의 요리로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3단계입니다.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도서 리스트입니다. 2단계에서 나에게 필요한 요리 재료를 선정을 했다면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나의 요리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서 목록들이거든요. 나침반 하나 없는 초보 항해장에게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책들입니다. 자본주의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양서들입니다. 제가 11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사업을 하면서 결국 타인의 불행, 금전 손실 위에 나의 행복을 쌓아야 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필연적 과정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물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불행으로 나의 이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직장생활에서 보지 못했던 기업의 이윤 구조를 좀 이해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내적 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오롯이 감당해냈어야 했어요. 사업 초기에 말이죠. 그것 또한 필자가 자유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삶을 좀 더 깊게 보아야 할 것이며 더 멀리 봐야 되는 것이죠. 10리길을 갈 사람은 새끼 밥만 준비하면 되지만 1만리길을 갈 사람은 석 달 양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죠. 어떻게 하면 타인을 만족시키면서 더 풍요롭고 나다운 삶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타자가 긍정하는 가치관을 비판적 사고 없이 수용하기보다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자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철저히 반영시키고 현실화시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개척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4단계는 바로 실행력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송길령 박사와 야마구치 슈 이런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송길령 박사가 쓴 책과 야마구치 슈라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예요. 이분들이 쓴 책은 제가 다 읽었는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결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마 송길령 박사가 야마구치 슈의 책을 많이 참고를 했을 거예요. 책이 되게 비슷해. 내용도 비슷하고 결이 비슷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한국 작가가 쓴 책을 잘 읽지 않거든요. 근데 송길령 박사는 제가 만나본 적도 있고 물론 그분은 저를 잘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사물을 깊게 통찰하는 시야가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실행력의 단계에 대해서 좀 넣었고 그렇게 어려운 책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남들이 욕망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사업 트렌드와 나의 가치관이 매치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내 본질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될 것이죠. 그 목표에 다가갈수록 나의 자아가 완성되고 가장 나다운 삶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야흐로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 고원 사회로의 연착륙 초입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득해왔던 또는 옳다라고 여겨왔던 가치관들을 다가올 미래에 반영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저의 큐레이션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추천 도서 리스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야 할 것이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다운 인생을 살면서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풀어야 될 숙제이며 과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재밌고 또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1단계 의식의 개선에 관한 책들, 2단계 기술의 습득에 관한 도서 리스트입니다. 3단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답을 줄 수 있는 리스트들입니다. 4단계 실행력에 관한 책들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